이번에 국회 군사법원법 개정은 새로운 비극의 시작입니다. 군사법개혁은 대통령 공약이고 국정과제인데 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같은 사법개혁인데 왜 그런 거냐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우리나라 군비가 세계 12위였습니다. 지금 6위입니다. 근데 곧 5위로 올랐습니다. 이제 일본을 내년이나 후년이면 추월하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발전입니까? 그 외형적으로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핵 추진 잠수함과 경항공모함과 SLBM을 보유하게 될 나라고, 우리 중경 군사 강국기로 도약했다는 엄청난 외형적인 성장을 했는데, 근데 내면을 뜯어다 보면 이렇게 성장한 것에 부합하는 어떤 내적인 성숙, 우리의 어떤 의식의 진화는 그에 따라가지 못했다. 그렇게 되니까 똑같은 시스템에, 똑같은 사람에, 똑같은 사고방식에, 똑같은 행동에, 그 외형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선진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군의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이 2명의 여중사 사건이 있고 나서 성폭력 범죄 특별신고기관을 운영했는데 한 7, 80건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다 악성 사건들이고, 또 군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게 가장 뼈아픈 데예요. 이걸 자체적으로 해결할 역량이 안 되는구나. 예, 그런 점들이 아주 아쉬워서. 그러니까 2014년에 윤일병 사건이 나오고 온통 병사들 인권과 복지 증진에 다 매달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병사들 인권 문제는 그다지 많이 안 터집니다. 거의 다 초급 간부입니다. 주로 부사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 추세인데 많이 변한 거죠, 7년 만에. 근데 병사들은 치고 올라오죠. 그런데 장교들은 병사들을 기강을 잡을 수 없으면 부사관한테 책임을 묻는데, 그러니까 요즘 근무 여건이 이 초급 간부 계층이 급격히 나빠져요. 부사관들은 권한은 안 주면서 책임은 묻고, 병사들은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버렸죠. 어느 정도는 좀 부대 안에서 권한과 책임을 다 갖고 있어야 부사관들이 길을 펴지.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사관. 그러니까 책임은 많고 권한은 없는 계층이 딱 돼버리니까 그 순간 우리 군대가 척추병에 걸려버려요.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좀 개선될 수 여지가 좀 있겠습니다. 이번에 국회 군사법원법 개정은 새로운 비극의 시작입니다. 차라리 안 건드리는 애만 못했어요. 전시는 워낙 특수하고 극단적 상황이니까 그때 맞춰 훈련만 하고 평시는 다 줘버리면, 간단하게 이양하면, 그리고 이양을 하더라도 정의 군사법원이 그렇게 필요하다면은 군사 기밀 사건이나 상관 모욕 사건이나 탈영 사건이나 이런 거 한 군대 사건의 한 12% 내지 13% 되는 그런 정도라면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 그거는 2심 법원을 없애고 성범죄, 그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입대 전 범죄, 요 세 가지는 민간 경찰 법원에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결정만 했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프로세스인지 전혀 몰라요. 예를 들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 범죄라 하더라도 변사 사건인 경우에는 이것이 범죄로 의한 것인지 자살인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법 개정에서는 이런 사건은 또 취급도 안 해요. 그럼 음주운전은, 도박은, 민간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그게 대다수거든요, 사실은. 그게 대다수인데 그건 또 말이 없어. 이게 뭡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엄청난 혼란이 앞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충돌되는 조항이 같은 법안에 있다는 걸 국회는 모르고 통과시켰고, 군사 경찰과 민간 경찰이 앞으로 관할권 싸움을 하고 떠넘기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좋은 사건이면 서로 맡으려고 그러지만 이런 사건인 경우에 서로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중간에 공백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군의 사법 현실과 어떤 개혁의 방향을 도외시한 정말 그 군대의 졸속 개혁이고 입법 오류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을 전반적으로 좀 평가해 주시면. 최근에 이제 미국이 큰 충격에 빠졌어요. 미국의 F-22하고 F-35가 통신이 안 돼요. 데이터 통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에 일반인들은. 그게 플랫폼 위주의 국방력 건설의 폐해다. 각기 다른 플랫폼, 이전 거보다 더 좋은 비행기 내놔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다 모아놓으니까 서로 토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군이 가고 있는 방향은
문재인 정부에서 괄목할 만한 국방 예산 증대가 이제 한국군 무기 체계가 거의 800종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강대국 수준인데, 그런데 저기 우리 그 한국의 명품 무기라고 하지만 K9 자주포 보면은 아직도 사격 통제 컴퓨터가 도스 체제예요. 해군 함정의 그 저 스크린을 보면은 과거에 유리로 된 브라운관, 그 진공관에 의해 가지고 딱 켜도 한 20분 기다려야 되는 거. 아직도 그거고. 그 다음에 군간의 어떤 그 데이터 통신은 원래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좋은 무기도 둘이 서로 토킹이 안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렇게 외향적으로 성공할 때, 모든 그 국방 예산 증가분의 적어도 절반 이상은 플랫폼이 아니라 기술 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투입하도록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었어야 돼. 그래서 이게 국방력의 강화가 맞느냐, 그리고 국방 계약이 맞느냐. 이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고 한국형 킬체인을 구축하자는 게 국방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상은 플랫폼을 많이 갖는 게 목표가 돼 버렸어요. 이상하게 예산은 쓰는데 한국형 킬체인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우리 군대의 핵심 기능은 킬체인 구축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플랫폼이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임기 내에 이제 무기장관을 다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요구받는 어떤 시대적 소명은 어떤 인간의 변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우리 일선의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가 총체적으로 증진되면서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인데, 지금 국방의 주체는 군인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는 좀 새로운 선진 군대로 변화하라는 어떤 그 요구고, 주권자들의 어떤 준엄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국방 개혁은 민간이 주도해야 됩니다.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지금은 군인들이 국방장관이 돼가지고 지금 서욱 국방장관 대국민 사과 7번 했습니다. 근데 그 7번 사과한 내용을 보면 군사적 전문성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오히려 대부분 사건들이 다 그거예요. 군인의 최고의 영예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자리는 합참입니다. 국방부는 그러한 어떤 합참을 어떤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통제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그 국방부는 국민을 대리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지금의 국방부는 군을 대리한다. 그러니까 민은 군을 못 믿고 군은 민을 못 믿는,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중간에 어떠한 그 완충지대나 어떤 그 교량 역할 없이 바로 군이 날 것으로 국민을 상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버렸는데, 교사가 교육 정책을 짜는 게 아니고, 경찰관이 사법 정책을 짜는 게 아니고, 변호사가 사법 정책 짜는 것도 아니고, 전문직이라는 것은 갇혀 있어야 돼. 의사가 보건 정책을 짜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가가 망하는 건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문민 통제 문제죠. 통제받아야 될 전문 집단이 이제 집단 이기주의가 정책에 침투해가지고 그때부터 나라의 국가 정책이 왜곡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국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